똑같은 교육을 하는데 얘네들은 교과서를 가지고 거기 있는 지식을 가르치고 훈련을 시켜요. 그리고 반대 애들은 독서를 시킵니다. 이랬을 때 독서를 한 아이들이 훨씬 더 언어 능력이 뛰어나더라는 거죠.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좀 더 난이도나 글의 수준이 어렵거나 좀 어려운 표현이 나오거나 이렇게 레벨링을 해놔서 언어 능력을 키우는데 교과서보다 효율적인 방법은 별로 없다. 안녕하세요. 교육 고민을 대신 물어봐주는 교육대기자TV, 저는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대기자 토론, 오늘은 초등 국어 공부의 핵심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 국어의 핵심, 독서인가 교과서인가를 주제로요, 열띤 토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토론에 앞서서요, 참여해 주실 전문가 패널 두 분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민성원입니다. 입시 컨설턴트 20년 차고요. 저는 현재 초등학교 1학년부터 재수생까지 제가 직접 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장 바른 교육이 가장 빠른 교육이다. 네, 콩나물쌤 전병규입니다. 장기적으로 올바른 공부가 어떤 것인지 이야기하는 21년 차 초등교사고요. 유튜브 채널 콩나물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평소 두 분은요, 초등 사이에서 국어 공부가 가장 핵심이다, 국어 공부의 중요성을 많이 설파해 주시는 것 같아요. 초등 공부의 중심에 국어가 있어야 되는 이유, 선생님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국어는 단순히 국어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국어는 지능이자 학습 능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인간은 생각이나 학습이나 모두 다 언어로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모든 생각들을 언어로 하고 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역시 언어로 듣고 계시죠. 그러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언어력이 부족하다라는 것은 사고를 충분히 깊이 하지 못하고 뭔가를 배울 때도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지만 언어 능력이 높은 분이 그것을 더 많이 흡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언어 능력이 학습 능력을 굉장히 좌우합니다. 네. 우리 인간이 어떤 지식이라는 것, 특히 고난도의 좀 높은 지식들은 모두 다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언어가 아니고 할 수 있는 건 뭐 몸동작, 발, 뭐 손발짓, 그림 이걸로 전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한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하는 특히 어떤 지능을 이용한 공부들요,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교과서를 읽고 이해해야 되는데 모두 다 언어죠. 그렇기 때문에 언어 능력이 떨어진다, 국어 능력이 떨어진다는 건 시험에서 국어에서 불리함이 있겠네가 아닙니다. 이건 앞으로 두고 학습하는 내내 문제가 될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초등 때는 입시라는 관점 이전에 이런 관점으로 아이가 앞으로 공부를 할 도구다, 아이의 지능을 개발한다는 측면으로 국어를 바라봐야 되고, 그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단순히 학과목 국어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 같다. 네네네. 소장님은요? 뭐 너무 좋은 말씀이세요.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시죠? 네, 생각이 너무 똑같죠, 이 부분에서는. 예. 사실 그 지능이라는 게 결정지능하고 유동지능으로 나눠 있는데, 결정지능이라는 게 대부분 언어지능이거든요. 유동지능이라는 건 공간지각력이나 아니면 순간적인 암기력, 이런 게 유동지능이라고 하는데, 사실 유동지능은 타고나는 영역이 좀 많아요. 그리고 그 잘 개발도 안 돼요. 그런데 결정지능, 특히 언어지능은 타고나는 것도 있지만 이게 개발이 잘 돼요. 이게 초등국어의 핵심인 거죠. 즉, 개발이 잘 되는 영역이다. 즉, 훈련이나 공부에 의해서 이 지능은 유동지능보다 쉽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초등 때 이렇게 국어 공부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동안 그 과정에서 놓친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두 분이 의견이 같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중심의 방식 면에서는 두 분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독서 위주로 말씀을 해주시고요, 소장님께서는 교과서와 문제집. 플러스 문제집 위주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각자 두 분이 생각하셨을 때 이 방법이 어떤 면에서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그 의견과 근거. 그 국어 수능은 교과서에서 나오진 않아요. 처음 보는 시, 처음 보는 뭐 소설 이런 것만 나오는데, 영역이 크게 뭐 문학이라는 영역이 있고요. 거기는 시나 소설이 들어있고, 거기는 고전 문학, 고전 소설 다 포함해서, 그 다음에 문법이라는 영역이 있고요. 그거는 뭐 언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뭐 매체라는 표현, 언매라고 해서 언어와 매체 이렇게 하는데, 사실 매체라는 것은 뭐 방송 매체나 아니면 블로그에서 쓰는 표현들, 그리고 이제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독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독해력, 비문학 독서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크게 네 영역으로 나뉘는데, 이 네 영역을 골고루 다룬 교재가 현재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동화책을 많이 읽는다고 그러면 그 문학의 영역인 예. 거고, 어떤 아이가 지식적인 책을 많이 읽으면 그 독서의, 예. 독해의 영역인 건데, 문법이나 화법 작문이나 독해나 시나 고대 소설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책이 없어요. 근데 교과서만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고3 때까지 예. 이 네 가지 영역을 골고루 다뤄놨어요. 이 교과 과정이기 때문에 수학같이럼 완벽하게 레벨링은 안 됐다 하더라도 그나마 비슷하게 레벨링을 해놨고, 그 다음에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좀 더 난이도나 글의 수준이 어렵거나 좀 어려운 표현이 나오거나 이렇게 레벨링을 해놔서 네. 언어 능력을 키우는데 네. 교과서보다 효율적인 방법은 별로 없다. 현재 학교에서도 교과서 사용을 줄이려는 추세거든요. 예. 교육청 차원에서 교과서 수업을 줄이고 그리고 교사 연구회에서도 교과서 수업을 줄이려고 합니다. 바로 독서로 대체하려는 흐름이고요. 그래서 먼저 교과서 자체도 국어 활동이라는 교과서를 만들었어요. 네. 이게 맞아요. 뭐냐면 기존의 국어 교과서로 수업을 하니까 교육적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예. 독서를 할 수 있는 독서 교과서예요. 국어 활동이요. 그 다음에 이제 국어 시간을 지금 대체하면서 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한 학기 한 권 읽기. 맞아요. 이것이 우리나라의 흐름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트렌드입니다. 네네. 왜냐하면 연구 결과들을 통해서 보니까 교과서를 이용해서 언어 교육을 하니까 효과가 너무 낮다라는 거예요. 예. 어떤 면에서 효과가 낮을까요? 어휘를 가르치든 문법을 가르치든 화법을 하든 작문을 하든 책 읽은 아이들이 훨씬 낫더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똑같은 교육을 하는데 얘네들은 교과서를 가지고 거기 있는 지식을 가르치고 훈련을 시켜요. 그리고 반대 애들은 독서를 시킵니다. 이랬을 때 독서를 한 아이들이 훨씬 더 언어 능력이 뛰어나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 교과서를 시켜보니까 우리 학력고사가 수능으로 바뀐 이유도 이거랑 마찬가지예요. 영어도 문법 막 성문 우리 기본 영어 이런 거 하고 했잖아요. 네. 어휘하고 했어요. 그런데 만점 맞았어. 그런데 스피킹 하나 안 되고 리딩 하나 안 되는 예. 거죠. 그리고 국어도 문법하고 했는데 리딩 제대로 독해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수능에서 뭐냐면 교과서적인 지식을 빼고 실제로 읽을 수 있는가를 네, 물어보는 네, 네. 거거든요. 네. 그 문학과 문법, 비문학 여러 가지 영역이 담겨져 있는 최고의 교재가 교과서. 이 말에는 동의를 하시나요? 그건 어떻게 잘 생각해요? 정리를 해놓았는데 정리된 책이다. 우리가 예. 제가 그래서 다음 드릴 말씀이에요. 우리가 자전거를 잘 타려면 자전거를 타봐야 되죠. 그렇죠. 자전거 교본을 열심히 외우고 공부한다고 자전거를 타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국어 과목이 바로 이겁니다. 주장에 근거를 대라. 아, 예, 선생님 주장에는 근거를 대야 됩니다. 예. 네 주장에 근거를 대볼래? 예. 그거는 못 하겠는데요. 이런 상황들이 교실에서 계속 벌어지니까 국어는 기능교과인데 저 지식을 자꾸 가르치는 시간은 필요 없다. 가르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알려준 다음에 실제로 독서를 통해서 계속 접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뭔가 잘 하려면 제일 중요한 건 많이 하는 거예요. 많이 하는 거. 자전거를 잘 타려면 자전거 많이 타야 되고 많이 연습해야 수영 잘하면 수영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그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데 국어 교과서와 문제집으로 많이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독서가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것은 학습자의 능동성과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네네.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내가 하겠다,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이 없으면 많이가 안 돼요. 엄마가 안 보고 있으면 안 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많이 하는 데는 또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바로 첫 번째, 재밌고 두 번째, 쉬워야 돼요. 네. 재밌고 쉬우면 애들 보고 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교과서와 문제집은 재밌거나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지루하고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잘 시킨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할 수 있는 학습 양이 한도가 돼 있어요. 그러면 하루에 1시간씩 꾸준히 그 많은 양질의 언어를 계속 접할 수 있는 수단은 뭐냐? 독서밖에 없습니다. 이제 관점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 게 저는 독서를 통해서는 사람이 지혜로워진다. 예. 그리고 좋은 판단력이 생기고 사고력이 생긴다. 예. 그런데 하나, 시험을 잘 보는 능력은 독서는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사람이 지혜롭고 인생 전체에서는 독서가 매우 중요하고 네. 효율적인 방법이지만 점수화된 시험을 잘 보는 데는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상당히 간접적인 영향을 준다 이거죠.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혜롭기도 해야 되지만 예. 성적도 잘 나와야 되거든요. 네. 이 부분에서 교과서나 문제집은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보는 거고요. 예. 또 하나, 독서가 갖고 있는 약간의 약점이 있어요. 예. 이거는 미국 독서에서는 예. 큰 약점이 없는데 예. 한국 독서에서는 약점이 하나가 존재해요. 뭐요? 미국의 특히 유아나 아동 도서는 모든 책에 레벨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휘 수준이 어느 정도고 이거는 네.
아동 책에는 그 레벨링을 받아야 엄마들이 이 책을 어느 정도 읽었으면 다음 책은 요거보다 높은 레벨을 아이한테 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책은 그 레벨링 하는 게 안에 있는 언어도 분석을 해야 하고 단어 수준도 분석을 해야 되고 작가도 그거에 맞춰 써야 되는데 이 비용이 너무 어마무지해서 한국에서는 아동 도서나 중고등학생들 도서에 이 레벨링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크라시엔 얘기한 것처럼 한 단위씩 높은 단계를 읽어 나가면 실력이 자꾸 올라가는데 레벨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다음 단계의 책이 뭔지를 쉽게 접근이 안 돼요. 다음 레벨 올라가야 언어 실력도 계속 좋아질 텐데 자칫 잘못하면 쉬운 것만 읽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어려운 거를 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교과서는 그나마 가장 레벨링이 초1부터 고3까지 잘 돼 있어서 그리고 이제 독서보다 교과서나 문제집이 좀 효율적인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이 현장에서 독서를 하다 보면 필 꽂힌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떤 아이는 과학책을 또 집중적으로 읽고 어떤 아이는 역사에 한번 꽂히면 한국사 읽다가 막 검정시험도 보겠다는 아이도 있고 세계사로 넘어가기도 하고 어쩔 수 없이 독서가 편향되는 그 경향이 좀 생겨요. 자기의 취향에 편독. 따라서. 그러면 그 지방을 많이 먹는 것도 단백질을 많이 먹는 것도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균형, 밸런스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교과서는 그 밸런스는 어느 정도 맞춰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다른 어느 한쪽에 편향되어 있더라도 독서를 해주는 걸로 독서에서 편향됐지만 교과서나 문제집으로 그걸 어느 정도 보완이 가능하고 한 주제에 대해서 깊게 나오는 게 한 권의 단행본이라면 여러 주제를 다이제스트로 모아놓은 가장 좋은 언어 독서다. 교과서가. 그런데 거기에서 약간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는 사람은 자기가 잘 읽었는지 못 읽었는지를 체크업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걸 자습서로 체크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습서를 체크업할 때 자습서 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자습서예요. 네가 혼자 공부했는데 잘 읽었는지 객관적인 시각으로 한번 체크업을 해봐라. 이렇게 한다 그러면 배우고 익히고 테스트가 여기서 끝나는데 교과서가 학습자의 실력을 그 학년에 맞게 제대로 잘 반영한 유일한 요약된 책이다. 이런 부분이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교육과정 전문가들이 요 학년에는 요 정도 해야 되겠다라고 한 내용들을 담아 얻었으니까 중요하죠.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거를 학습한다고 그 능력이 그렇게 커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독서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거고 특히 교과서는 학교에서 하잖아요. 초등 수업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아이들이 수업을 안 듣고 그 다음에 들었는데 적용을 못 하는 거거든요. 결국에 공부하는 방법은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그것을 실제 독서에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비유적 표현을 배웠다면 책을 읽다 보면 비유적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잡히는 거죠. 뭐가 잡히고 아, 이 주장하는 글에 근거가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했을 때 그 양적으로 언어에 필요한 그 양들을 충분히 채워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인 방법으로 소장님 이 덧붙여서요. 교과서를 그러면 문제집과 함께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 건가요? 저는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국어는 혼자 공부할 수 있다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학원 없이 두 분 다 의견이 똑같으신 것 같아요. 교과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는 게 자습서니까 구태여 교과서를 보고 자습서를 볼 필요도 없이 그 작품이 그대로 자습서에 있으니까 자습서 읽고 문제 다 풀면 다시 반복을 할 필요가 없이 외울 필요도 없고 다음 학년 거 또 읽고 문제 풀고 읽고 문제 풀고 읽고 문제 풀고 하면 일주일에 한 2시간 정도만 그러니까 숙제 시간도 없고 2시간 정도만 하면 한 이 초등학교 5학년이 자기 교과서부터 시작을 해서 중3 교과서가 끝날 때까지 한 2년 반? 여기서 문제는 어떤 기능이 있나요? 문제요? 예, 문제를 꼭 풀어야 되는 거죠? 아, 문제를 푸는 건 뭐냐면요. 그 예를 들어서 비유법이 뭐냐, 그 작가는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본문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조금 더 정독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내용이 파악되는 애가 있는데요. 여기서 물어볼 거라고 생각하고 글을 읽으면 독서를 할 때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깊이 푹 빠져야 되니까. 근데 요거만큼은 너의 실력을 좀 체크하거나 올리겠다는 마음이니까 글을 읽을 때 독서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집중을 해달라. 그리고 틀렸을 때 왜 틀렸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첫 번째 문단의 주제가 뭔지를 생각하면서 읽으라고 하거든요. 이런 교과서를 통해서 공부를 쭉 하거나 자습서에서 공부를 하면 이 아이들이 이렇게 하지 않은 아이들보다
일반 독서를 했을 때 능력이 좋아져요. 자습서와 문제집을 이렇게 활용하면서 점검하는 이 연습이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는 면에서 필요하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게 그거죠. 이제 위주가 무엇이냐, 핵심이 무엇이냐. 네네. 그러니까 독서하고 교과서 문제집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독서가 돼야 되고, 독서를 많이 하는 아이가 그 다음에 이걸 한다? 괜찮습니다. 이걸 하면 안 된다가 아닌 거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위주. 학부모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은, 아, 그래, 뭐 시험은 문제니까 문제집 풀면 되는구나 하고 독서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 다음에 독서 하라 그러니까 잘 안 하니까, 그럼 독서할래, 문제집 할래? 독서는 1시간 해야 되고 문제집 조금 풀어야 되니까, 그럼 그냥 문제집으로 독서를 쉽게 포기해버리는 게 저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독서를 자리를 잡히는 게 중요한데, 방금 그런 생각들의 한계가 뭐냐면요. 교과서하고 문제집 중심으로 하는 거의 한계가, 입시가 이제 1년, 2년 남은 고등학생들에게 적용 가능한 방법을 그대로 초등학생에게 적용하면 통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착각인 거죠. 1년, 2년 남았을 때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지금 당장 결과가 나오는 공부를 해야 돼요. 저는 이걸 중학교 때부터 하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초등은 그런 관점이 아니라 앞에서 이야기했던 훨씬 더 넓은, 그러니까 언어 능력, 학습 능력, 지능, 이 포인트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특히 국어에서는 더더욱 그런데요. 국어를 잘한다는 건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유창성이 있고 정확성이 있습니다. 정확성이라는 건 맞춤법, 띄어쓰기 다 맞고 정확하게 말하고 정확하게 하는 거, 정확성이고요. 유창성은 그런 거 조금 틀리더라도 굉장히 풍부하게 자연스럽게 말하고 많이 말할 수 있고 많이 근거를 말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유창성이에요. 근데 언어는 유창성이 발달함으로써 정확성이 커지기 때문에 정확성을 먼저 키울 수가 없어요. 언어를 맞춤법 받아쓰기를 어릴 때부터 강조하잖아요. 그런 아이들 국어를 오히려 더 못합니다. 이제 선생님께서 언어 공부는 그 유창성이 중요하고 정확성 내지는 이제 정교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것보다는 유창성, 많이 해서 귀납적으로 하는 게 좋다. 그거는 사실은 언어 공부의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국어냐 외국어냐에 따라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어를, 그러니까 영어를 공부할 때 처음부터 accuracy라고 하는데 정교성을 너무 따지게 되면 얘가 주눅이 들어요. 그리고 더 많은 활동을 하거나 리딩을 하거나 말을 해야 되는 거를 못하게 되고 정말 너무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말할 때 틀려도 괜찮은데 계속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국어는 현실로 보면 초등학교 1학년 때 기억, 니은, 디귿을 배우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학교 들어오기 몇 년 전에 아이들은 이미 기억, 니은, 디귿을 다 알고 초등학교 1, 2학년 교과서 수준은 다 알고 들어와요. 그래서 저는 수업할 때도 1학년들한테나 유치원생들한테 1학년 교과서를 안 가르쳐요. 이건 이미 엄마가 다 띄었어. 그 2학년 거부터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학교 들어오기 전에 아이들은 굉장히 많은 유창성 훈련을 받았고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 같은 경우에는 유창성 훈련이 더 중요하지만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어느 정도의 정교성, 정확성 훈련이 국어와 영어의 차이점이라고 좀 보이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어느 정도 정교성과 정확성을 같이 가져간다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말 발음을 시험 봐서 틀리는 이런 불행한 일이 안 생긴다는 거죠. 말씀하신 게 독서를 많이 하면 공부를 잘한다 라고 했는데 후반부에는 공부를 해야 공부를 잘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독서를 많이 하면 공부를 잘한다와 공부를 많이 하면 공부를 잘한다. 제 의사가 제대로 전달이 됐을 거라고 제가 물어보는데, 독서는 공부를 잘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맞춰주는 거기 때문에 독서를 하고 그 다음에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